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블라인드의 한 공무원이 올린 글이 화제였는데요. 지하철에서 자리에 앉아서 폰 보고 있는데 갑자기 대각선에 앉아있던 여자가 와서 저 왜 찍어요? 라고 하였고 황당해서 네? 라고 하니까 갑자기 경찰 부른다고 하고선 사람들한테 본인 못 도망가게 막아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와서는 수갑 차고 갈래요? 그냥 갈래요? 하길래 그냥 갔다고 하는데요. 조사받으면서 인적사항을 말했고 공무원이라 기관에 통보된다고까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글쓴이에게 찍었냐 안 찍었냐 계속 물어봤다고 하는데요. 본인은 안 찍었다고 그냥 폰하고 있었다고 말을 했는데 핸드폰은 포렌식을 한다며 경찰에서 가져가서 공기계를 당근으로 사서 개통하였고 이후로 변호사 선임하고 포렌식하고는 대략 3개월 지나서 폰 다시 돌려받고 불송치가 떴다고 하네요. 결국 아무 죄가 없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여자는 그저 글쓴이 폰이 자기를 향하고 있었고 카메라 소리를 들었다는 진술만 했다고 하는데 카메라를 켠 적도 없었다고 하네요. 무고죄로 고소 못하냐는 대한통운 직원의 질문이 있었는데 알아보니 그 여자가 허위라는 인식이 있어야 무고가 성립하고 아님 말고식의 고소는 성립이 안 한다고 하며 경찰에서 영장도 없이 스마트폰을 가져가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질문에는 이미 제출이라 안 내도 되는 거라는 답변이 달리긴 했지만 한 경찰청 직원이 이게 참 무엇 같은 거라며 현장에서 억울해서 핸드폰 안 내고 비협조하면 현행범 체포로 압수 가능하다면서 말이 이미 제출이지 핸드폰 뺏기는 거라며 몰카가 잘못된 거지만 이거 신고자도 책임 물어야 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이번엔 이렇게 잘못한 거 없이 인생 하드모드 들어갔던 사람들을 두 번째로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강은일 씨입니다. 강은일은 굉장히 많은 뮤지컬에 출연한 베테랑 배우로 연극과 뮤지컬을 오가면서 많은 연기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는 2018년 한 순댓국집에서 고등학교 동창들과 술자리를 가지다가 잠깐 화장실을 갔다고 합니다. 볼일을 보고 나와서 세면대에서 씻던 중에 여자 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나오더니 다짜고짜 키스를 하려고 하는 등 강은일에게 스킨십을 시도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그분은 학교 선배였고 얼굴도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고 하는데 바로 그 선배를 강은일은 밀어냈다고 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 여성은 대화를 녹음했다면서 집에 돈이 많냐, 가족은 어떻게 되냐는 등 이상한 질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인들이 화장실로 와서 말리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때만 해도 여성은 술에 취해서 그랬다면서 미안하다는 사과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강은일 씨에게 성추행에 대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직접 강은일에게 와서 무릎 꿇고 성추행을 사과하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자기는 빨간 줄이 생겨도 상관이 없다면서 여기는 대한민국이고 난 여자고 넌 남자다 라는 이야기까지 했다고 하네요. 강은일은 당연히 결백했던 데다가 돈도 없었기에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았고 여러 결백을 입증할 증거를 모아 제출했지만 하나도 채택이 되지 않았고 재판 끝에 결국 1심에서 6개월형을 선고받고 바로 법정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2주 동안 기억이 생생하지 않아 숨쉬는 게 맞나 싶었다고 할 정도로 삶은 망가졌고 심지어 원래는 판결 다음날 랭보라는 무대 공연까지 있었지만 법정 구속을 당하는 바람에 무대에 오르지 못한 것은 물론 소속사에서도 잘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약 5개월간 옥살이를 하던 중 당시 잡힌 CCTV 화면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결국 무혐의로 풀려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강은일이 먼저 들어간 후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게 보였고 화장실에 비친 발 그림자와 여성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이 입증되면서 무혐의를 입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6개월 중 5개월의 형을 거의 다 채우고 살아서 나온 상황이었고 이미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 강은일은 성추행으로 구속된 배우라는 꼬리표가 붙어버렸으며 왜 성범죄자를 캐스팅하냐는 이야기까지 들었다고 하네요. 그래도 얼마 전까지 벤자민 버튼 공연을 하는 등 뮤지컬 배우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천 경찰서 허위 민원 사건입니다. 2020년 이천의 한 식당에서 싸움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합니다. 그런데 목격자 중 한 명인 40대 여성이 한 경찰관에게 마스크를 벗으라고 했다는데요. 경찰관이 감기에 걸려서 마스크를 못 벗는다고 하자 강제로
마스크를 벗기려고 하였고 결국 그 여성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여성은 유튜브에 당시 CCTV 영상을 올리면서 본인은 목격자일 뿐인데 체포를 당했다며 억울하다는 여론몰이를 하는데요. 일요신문 같은 곳에서도 싸움 말리려 출동한 경찰 되려 여성 목격자 바닥에 내리꽂아 같은 자극적 제목으로 단독 보도를 하기도 하였고 다른 뉴스 채널에서도 여성을 과잉 진압의 피해자로 묘사하는 듯한 뉴스를 보도합니다. 특히 덕후라는 여초 사이트에서 이 사건을 물고 굉장히 집요하게 늘어졌는데 피해자 여성분이 과잉 진압으로 지구대에 끌려갔고 당시의 후유증으로 눈만 떠도 저 일이 생각난다는 인터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많은 회원들이 이천 경찰서에 민원 테러를 넣었다고 하는데요. 민원을 한 번도 안 넣어본 사람들이 민원을 넣느라고 막 질문까지 할 정도였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해당 경찰관을 비난하는 악플을 남깁니다. 그런데 이천 경찰서는 정말로 해당 경찰관을 직위 해제시키는 처벌을 집행했고 그 경찰관은 혼자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때서야 경찰은 사실은 이렇습니다 라면서 입장문을 내는데 경찰관이 사건 현장 가까이에서 촬영한 바디캠 영상을 살펴보면 현장에서 목격자 진술을 듣던 경찰관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이유로 한 여성이 야, 입 열고 얘기하세요 라고 하였고 동료 경찰관이 기관지가 안 좋다라고 설명을 했음에도 마스크를 벗기려고 시도하였다고 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던 경찰이 건드리지 말라며 1차 경고를 하였음에도 해당 여성은 반말로 마스크를 계속 벗으라고 하였고 경찰관은 반말하지 말 것과 감기에 걸려서 그런 것임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경찰관의 마스크를 강제로 벗겨냈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은 콧등에 찰과상을 입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경찰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열심히 악플을 달던 네티즌들은 본인의 댓글들을 수정하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코로나 이슈가 모든 것을 덮어버리던 시기였기에 이 뉴스로만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고 한 경찰관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기억은 많이 남아있지 않기도 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래도 모두가 억울하게 당하는 것만은 아닌데요. 2018년 트위터에는 청년 다방 관련 글탈에 확인해주세요 라는 이름으로 뜬금없이 성수동 청년 다방 화장실에 동서남북으로 몰카가 있다는 글이 올라옵니다. 이 트윗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청년 다방을 몰카 다방으로 인식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어디냐고 묻자 친절하게 성수역 1번 출구에 있는 지점이라고 대답하고 다른 분들도 가지 말라며 스티커로 일일이 막기 힘들 정도로 개수가 많았다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사실 이쯤 되면 이게 말이 되냐고 생각할 법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사실로 믿고 청년다방을 욕했었는데요. 바로 청년다방 본사에서 성수역점을 직접 방문해서 확인했지만 그 어떤 스티커와 카메라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증거 사진이나 자료가 있다면 멘션 부탁드린다는 정중한 트윗을 날렸고 그 트위터리아는 대놓고 문 주변에 구멍 4개가 뚫려있고 천장에도 구멍이 있는데 의심이 안 가냐는 헛소리를 했는데 바로 청년다방 본사는 의심은 확신이 아니라며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면 증거를 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점주에게 이야기를 하였고 경찰서에 해당 내용을 고발하겠다고까지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트위터리아는 오해의 여지를 만들지 말라며 사진은 본인이 직접 찍으라는 등 이상한 이야기를 하다가 본인을 고소하면 여혐기업으로 낙인 찍히실 수도 있으니 잘 생각해보라는 협박 아닌 협박도 합니다. 결국 성수동 청년다방 점주가 트윗을 올렸는데 성수동 지구대 확인 결과 몰래카메라는 없었으며 허위사실 유포 및 영업방해로 2018년 8월 2일 목요일 오후 17시경 고발 조치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트위터리아는 청년다방글 삭제했어요 라고 이름을 바꾸더니 고소당할 것 같아서 급하게 정정한 게 아니라 정정 부탁을 받고 정정한 거라면서 끝까지 사과를 하지 않고 정신승리 하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자 이 글 보시면 DM 달라며 직접 사과드리겠다는 트윗을 올립니다. 하지만 점주는 고소를 취할 의사가 없으며 본사도 점주를 지원해 협박죄 성립 여부까지 자문 변호사의
검사에게 의뢰 후 본사 차원에서 대응할 예정이라는 글을 올립니다. 결국 그 청년다방 트위터는 모든 글을 비공개로 바꾸고는 빤스런을 합니다. 이후로 처벌을 받았다는 내용까진 못 찾았지만 제발 처벌 받았었으면 좋겠네요. 얼마 전에 제가 진행했던 이범석 씨 인터뷰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한번 범죄자로 낙인 찍히면 아무리 무죄가 입증되어도 계속 주홍글씨처럼 따라다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잘못한 것 없이 마녀 사냥 당하는 일은 더 이상 안 생기면 좋겠네요. 이범석 씨 인터뷰 2편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